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개번나무 종류들 세 종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번나무가 있고 털개번나무가 있고 꽃번나무, 이렇게 세 종류가 개번나무 종류들인데, 이 개번나무의 가장 큰 특징, 개번나무 종류들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번나무 앞에 개자를 붙일 수 있는 꽃들은 바로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수술 때의 길이보다가 암술 때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술 때의 길이보다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암술 때의 길이가 훨씬 긴 것이 바로 번나무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번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털개번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꽃의 수술 때보다가 암술 때의 길이가 훨씬 길죠. 이렇게 암술 때의 길이가 훨씬 긴 거, 이러한 꽃을 보면은 개번나무 종류다 하고서 구별을 하시면 되고, 개번나무 중에서도 털개번나무다, 이거는 흰색 꽃이 피어서 털개번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꽃번나무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 때의 길이보다가 암술 때의 길이가 훨씬 길죠. 이렇게 수술 때보다가 암술이 훨씬 길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는 암술 때의 길이가 수술 때보다 훨씬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번나무 종류들의 꽃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좋겠네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장령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여기 꽃사계라고 하는 한자로는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있고, 꽃사계에서 조금 올라와서 꽃자루, 작은 꽃자루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작은 꽃자루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부분, 여기 꽃사계에 가려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속에는 바로 꽃대축이라고 하는, 한자로 화서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꽃대축이 여기 포 속에, 꽃사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대축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꽃대축에 있던 꽃사계가 떨어지면서 열매자루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자루축으로 변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꽃대축, 짧은 꽃대축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짧은 꽃대축이 보이는데, 이러한 짧은 꽃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번나무이고, 이 털개번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꽃대축이, 짧은 꽃대축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짧은 꽃대축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꽃이 필 때 보면 이렇게 꽃사계 속에 이 꽃대축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꽃대축이 길어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면은, 열매가 있게 되면은 이게 열매자루축으로 변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 꽃대축을 짧지만은 꽃대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털개번나무하고, 개번나무는 꽃대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꽃번나무는 꽃대축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대축이 짧기 때문에 이 포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꽃사계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꽃대축이 짧은 것이 꽃번나무이고, 이 꽃대축이 약간 길게 보이는 이러한 꽃들이 개번나무하고 털개번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꽃의 색깔이, 이 개번나무는 아주 화려하죠. 이게 개번나무인데, 개번나무는 분홍색의 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는데, 처음에 꽃이 필 때 보면은 이 분홍색이 진합니다. 진해서 도홍색의 꽃을 피게 되는데, 이 도홍색이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옅어져서 이렇게 홍백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번나무. 개번나무는 분홍색, 그래서 분홍벚나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홍색 꽃이 피기 때문에 개번나무라고도 하는데, 개번나무를 분홍색 꽃이 피기 때문에 분홍벚나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털개번나무, 이 털개번나무는 조금 전에 개번나무가 분홍색으로, 도홍색이거나 분홍색으로 아주 화려한 꽃이 피었는데 반해서 이 털개번나무는 순백색의 꽃으로 아주 순수하게 깨끗한 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털개번나무는 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벚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나무 전체가 꽃이 순백색이기 때문에 나무 전체가 새하얗게 보이는 나무가 바로 털개번나무입니다. 그래서 꽃의 색깔이 순백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털개번나무인데 반해서 이 꽃벚나무는 개번나무하고 털개번나무의 중간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색깔이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죠. 이렇게 연한 분홍색의 꽃을 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 나무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요거죠. 이 개번나무를 보면은 이 개번나무는 꽃받침 통에 털이 없고 요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받침 통하고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는 반면에 이 털개번나무는 보면 꽃받침 통에는 조금 전에 봤던 개번나무와 같이 털이 없지만은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아주 잔뜩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뜩 많으면은 이 털개번나무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꽃벚나무는 개번나무하고 털개번나무의 중간 형태로 이렇게 꽃받침 통에는 털이 없는 것은 이 세 나무가 똑같지만은 작은 꽃자루에 있는 털의 숫자가 털개번나무보다는 훨씬 적게 숫자가 적게 있다 하는 이러한 중간 형태의 작은 꽃자루의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꽃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개번나무는 작은 꽃자루, 소화경에 털이 없었죠. 소화경에 털이 없고 꽃받침통에도 털이 없었듯이 이 잎자루, 엽병이라고 하는 요 잎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어서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면서 샘물질을 새빨간색의 샘물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샘물질을 우리는 한자로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액체가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액체가 솟아 올라와서 이 부분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샘물질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번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털개번나무는 조금 전에 보았던 개번나무가 잎자루에 털이 전혀 없었는데 반해서 이 털개번나무는 털이 엄청 많죠. 털이 엄청 많은데 이러한 털을 우리는 육모라고 합니다. 육모라고 해서 육모는 이렇게 털의 길이가 긴 것과 짧은 털이 막 엉켜서 있는, 이런 엉켜서 있는 것을 육모라고 하는데, 만져보면은 융단을 깔아 놓은 것처럼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이러한 털을 융털이라고 하는데, 요 잎자루에 융털이 잔뜩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털개번나무인데, 요게 빨간색의 샘물질이 두 개, 그러니까 샘물질, 요게 액체가 나오는 샘물질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개번나무나 이 털개번나무나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꽃벚나무는 보면은 꽃벚나무는 개번나무하고 털개번나무의 중간 형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털의 숫자도 중간 정도죠. 그래서 개번나무는 털이 없었고 털개번나무는 털이 왕창 많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 꽃벚나무는 털이
털개범나무만큼 많지는 않게, 그러니까 많지 않은 털이 있는데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샘물질도 보면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린 이런 빨간색, 검은색에 가까운 이러한 샘물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입자루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꽃벚나무의 입자루의 털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